보건의료 기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는 시간. 오늘은 2월 19일자 건치신문에 나온 기사인데요. 나 없는 정부의 마이 데이터 사업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요, 무상의료운동본부에서 낸 성명을 해설한 기사인데요. 개인정보인권을 무시한 정부의 공공데이터 민간 개방 사업에 우려를 표한다 하는 겁니다. 기사를 한번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얼마 전에 법을 개정했어요. 이른바 데이터 3법이라는 걸 개정해가지고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좀 알고 가야 되는데, 뭐 사이트나 이런 데 가입할 때 정보를 입력을 하잖아요. 이름과 뭐 이런 걸 기입을 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개인정보고, 이 개인정보를 이제 살짝 이제 이름을 가명 처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김철 시인 된 걸 A1 뭐 이렇게 해서 코드를 해가지고 하는 걸 가명정보 처리라고 하고, 또 하나 익명 처리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김철 시인의 이름을 완전히 날려버리는 거죠. 이거 데이터만 남아있고 이게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거죠. 가명정보는 코드를 주면 이 사람이 김철신이구나 하는 걸 알아볼 수 있는 건데, 이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이제 개인정보 자체는 막 일반 매매나 이렇게 유치나 하는 건 안 되지만, 가명 처리를 하면 요거는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얼마 전에 법을 개정해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 번 더 개정해가지고 이 가명 처리할 때 원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도 동의, 그리고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서 내가 이걸 매매하고 이거 다른 보험에서 제공하겠다 하는 걸 할 때도 동의해야 되는데, 이 동의 절차를 없애주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기업들이 이거 한번 이제 동의 가명 처리 내가 다 정보를 잘 썼고 이거를 가명 처리해가지고 이제 다른 데 보험회사나 뭐 이런 데서 제공해가지고 또 활용하고 싶은데, 그때마다 개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된다니까 이게 좀 피곤하다.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개인정보 가입할 때 얻었던 그것만 하고 그냥 그다음부터는 기업이 자유롭게 해달라 한 거죠. 그거를 해서 이제 처음에만 동의를 얻고 가명정보 처리를 하고 그걸 매매하고 하는 모든 과정에 개인 동의가 없게 해준다는 거죠. 이게 조금 걱정스러운데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보건의료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왜 개인정보에 이렇게 보건의료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지 하는 걸 보면, 이게 굉장히 건강정보라는 게 민감한 정보예요. 왜냐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아예 규정을 해놨어요. 민감정보라는 게 뭔가, 중요한 정보라는 게 뭔가 보면 사상 신념 이런 거, 굉장히 누가 보더라도 민감한 정보죠. 노동조합 정당에 가입 탈퇴, 정치적 결례, 이거와 더불어서 건강과 성생활은 아예 규정을 했어요. 이건 굉장히 민감한 정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건강에 대한 개인정보조차도 이제 자유롭게 가공해서 내 동의 없이 매매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건의료단체들이, 건강에 관한 단체들이 이게 굉장히 건강권을 위협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거죠.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까. 근데 정부는 이거를 굉장히 주력사업으로 삼고 있어요. 이 지금까지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금융정보, 내가 1년에 얼마 버는지, 내가 어디가 아픈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배웠는지, 이런 정보들이 주로 국세청이라든지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에 모여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공기관에 있는 건 우리가 좀 불만족스러워도 그 데이터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자 이렇게 감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공공기관 자체도 이거를 뭐 이윤을 위해서 막 활용하지는 않으니까 좀 불안하긴 해도 공공기관이 하는 건 괜찮겠다 생각 드는데, 이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이거를 하는데 이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막을 안정장치는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명서의 내용은. 그런데 보면 이번에 개정하는 걸 말고 얼마 전에 개정된 그 법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아요. 지금 이 동의 없는 건강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거는 굉장히 위헌적 요소가 있다 해가지고 위헌 심판을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개정된 데이터 3법에 의해서 이 건강정보를 가명 처리해가지고 가명 정보를 일단 만들면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거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서, 민간 보험회사에서 내가 일단 쓰고 그다음에 다음 보험회사에 쓸 수도 있고,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썼는데 이걸 다른 뭐 생명보험회사에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마음껏 활용한다는 거죠.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이게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침해 소지가 있다 하는 거죠. 가명 처리할 때 내가 한 번 동의했는데 난 한 번 했을 뿐인데 이게 뭐 사방팔방에 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가명 처리 자체를 나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하는 거니까 굉장히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토론회가 열렸어요. 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기서 논란이 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가명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이 개인 동의 절차를 없이 하겠다 하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걸 만약에 어기면 과징금을 줄 텐데 매출액의 3%까지 준다고 하니까 이거 과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경총에서 성명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반대한다
왜 반대하냐면 4조의 과징금 폭탄이 떨어진다. 이거 근데 4조라는 게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4조면 기업 망하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경총이 이 4조 정도 나오는 과징금을 계산하는 건데 보면 한 이제 최대로 3%인데 이런 경감이라는 거 빼면 한 2.7% 정도 되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조가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다 망하는 거 아니야 하고 찾아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4조 정도 나오려면 매출액이 한 200조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 중 200조 넘는 기업이 삼성전자 딱 하나. 다른 회사들은 100조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4조를 내려면 반복적으로 계속 잘못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매출액이 200조가 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경총이 좀 오버한 거죠. 또 하나 문제는 이거죠. 이게 국제규범에 미달한다는 거예요. 국제규범이 과징금도 세게 해서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고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뭐냐면 이미 국제규범화되고 있는 의제들에 대해서도 이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안은 심각하게 개정하는 문제가 있다는 건데 국제 규범이 뭐냐면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라고 해서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률 규정들이 있어요. 이 법 개정하는 것도 유럽연합의 규정에 맞춰서 우리가 좀 개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대응 지원센터라는 게 있어요. 이 GDPR이라고 아까 그랬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거. 이 대응을 왜 하냐면 유럽연합에서 이렇게 법을 규정해 놨어요. 이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장치를 있는데 이 장치를 지키지 않으면 당신들은 여기 와서 사업하기 힘들다. 과징금 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EU의 사업장이 없더라도 EU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려면 이걸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범칙금 어마어마하게 낸다. 그러니까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도 그 국제 규정에 맞게 고쳐 나간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과징금 규정이 있어요. 매출액의 4%를 때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쓴지 3%, 경감 규정하면 2.7%거든요. 국제 규범에도 좀 못 미치는 거죠. 일단 과징금 자체만 하더라도. 근데 경총이 아까 보면 이게 뭐 4조 때린다 해가지고 오버한 거죠. 오버해서 이게 보면 제대로 맞지도 않고 국제 규범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 경총은 보면 계속해서 국제 규범을 맞추는 거를 계속 반대를 많이 해요. 이러면 좀 안 되는데 약간 아쉬운 면이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요새 논란이 많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는데 반해서 또 하나는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라 할 때 제공하지 마라 할 때는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제공을 하는데 이 얼마 전에 큰 사건이 있었죠. 소카에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좀 제공하라 하니까 또 안 했어요. 근데 이건 법 규정이 있어요. 이 긴급한 범죄 예방을 위해서 범죄나 이런 데 악용될 수 있을 때 예방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법 규정도 있는데 이 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에서는 안 했어요. 왜? 돈이 안 되니까. 이게 제일 문제인 거죠. 이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면 아무래도 그래도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기업체들은 돈이 안 되니까 이건 범죄에 쓰인다. 이거 큰일 났다. 정보를 제공해줘라. 규정도 있었어요. 규정도 있었는데 제공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거 돈도 안 되는데 내가 왜 제공해 한 거죠. 사회적 비난이 뒤늦게 범죄가 발생하고 나서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정보나 이런 걸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게 최대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민간 업체에 맡겨놓으면 민간 업체는 어쩔 수 없이 이유를 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는 뒷전이고 또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될 땐 또 안 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정말 정교한 장치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하루가 멀다 하고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법 개정을 할 때는 정말 심도 있게 토론을 거쳐서 이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이게 산업화하는 걸 하되 악용되지 않도록 아주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오늘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사를 한번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